제외? 매달리면 될 것도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이별 후에 너무 힘드니까 빨리 재회하고 싶다.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많이들 질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보내면 아니 그동안 또 기회를 줬는데 무슨 기회를 또 줘. 아니야. 우리가 안 맞았을 뿐이야. 하면서 100% 거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매달리지 않고도 빠르게 재회하는 법 쫙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별을 받아들이기. 엥? 난 헤어지기 싫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난 헤어지기 싫다. 상대방은 헤어지자. 이렇게 둘이 계속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헤어지지 말자고 줄다리기 끈을 내 쪽으로 당겼을 때 어떻게 되었죠? 상대가 내 쪽으로 넘어왔나요? 헤어지기 일주일 이내거나 쉬운 상황이라면 물론 이 방법이 먹힐 수도 있지만 헤어진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먹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끈을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놔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실제로 헤어진 커플들 보면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는 얼마 후에 다시 붙잡으러 오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별 통보를 했는데 상대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별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더라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헤어지자고 밀어냈더니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밀어낸 거죠. 그렇게 멀어진 거리만큼 서로 단절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그 단절된 느낌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이 상실감, 박탈감을 만들어내는 게 재회의 핵심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바로 이별을 수용하니까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헤어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기도 하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밀어낸 거리만큼 나도 밀어내는 것. 근데 물론 이건 상대방 성격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밀어내라고 했다고 잘 가. 나도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별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이 이별을 결정하기까지 상대방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어렵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노력하고 힘들었는지를 수용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혼자 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저희와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기. 헤어지고 나서 가장 해선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재회를 가장 빠르게 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상실감을 느끼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럼 그 상실감을 상대방한테 얼마나 느끼도록 만들어 보셨을까요? 뭐 공백기를 가져라? 그럼 공백기만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상실감이 생기게 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운동화에 돌멩이가 들어가서 걷는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돌멩이가 사라졌다고 해서 상실감이 들까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공백기만 가진다고 해서 상실감이 저절로 들진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누구나 이별을 하게 되면 상실감의 깊이만큼 상대방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시점에서 우리의 추억이 더 그리워지고 그때 다시 상대방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상대방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감정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왜? 난 헤어지기 싫으니까. 아직 우린 다 맞춰보지도 않았고 그만큼 나는 아쉬움이 크니까. 하지만 이렇게 매달리는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상실감을 최대한 덜 느끼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발생해요. 이별 통보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별 통보를 했는데 나한테 매달리면 오히려 안심을 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언제든지 내가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겠네 하면서요. 이별을 했는데도 아직도 미련이 뚝뚝 흐르고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더더욱 안심하게 되고요. 안심이 된다는 건 다시 내가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해서 쟁취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해서는 저걸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저거 꼭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상실감을 느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되죠. 만약 내가 가전제품 매장에서 정수기를 사서 사용하다가 어떤 단점을 발견해서 반품을 했어. 근데 그 매장 직원이 나한테 계속 그 똑같은 정수기를 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구매하시겠어요? 그 정수기가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미 단점을 다 알아버린 나에게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정수기에는 어떤 단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에 디벨롭 되었는지, 그래서 이 정수기가 왜 꼭 필요한지, 이 정수기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는 말해주지 않은 채 그저 똑같은 정수기를 또 영업하니까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되죠. 이 말은 여러분의 존재가 덜 소중해서 상대방이 거절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계속해서 매달리고 미련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겐 상실감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별하면 다들 아프다고 하는데 난 괜찮은 거 보면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했나 보네. 이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결과를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높음에도 내가 매달림으로써 오히려 내 가치가 낮게 여겨질 수 있어요. 누구나 가치가 높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자세를 취하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고자세와 가치가 높은 건 엄연히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어필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실감 주기,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영상 추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빠르게 제어하는 법 쫙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